안녕하세요. 사인창 개발자입니다. 잘 지내셨죠? 이번 시간부터는 알고리즘 방송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알고리즘의 중요성은 뭐 강조를 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근데 그렇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걸 저는 여태까지 지나쳤습니다. 일단 IT 메이저 회사들이랑 개발자들로 주축이 된 신흥 개발 회사들은 대부분 코딩 테스트라는 걸 통해서 입사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 코딩 테스트 안에 알고리즘 문제 그리고 자료 구조 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구독자 10,000명 감사의 인사를 또 드립니다. 인사가 너무 늦었죠? 죄송합니다. 알고리즘 첫 번째 시간 피보나치 수열 시작합니다. 일단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들어가기 앞서서 수열의 뜻부터 좀 알고 넘어가죠. 갑분수학이네요. 일단 수열은 어떠한 규칙성을 갖고 있는 수들의 나열입니다. 수들의 배열이라고도 하고요. 어떠한 규칙을 갖고 있냐면 1, 2, 3, 4라는 숫자가 있으면 이거는 플러스 1이라는, 뒤로 갈수록 플러스 1이라는 규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보나치 수열은 도대체 어떠한 규칙을 갖고 있을까요? 얘는 1, 1, 2, 3, 5, 8과 같은 규칙을 갖고 있습니다. 이 규칙이 도대체 어떤 걸까요? 앞에 앞에 두 개의 항은 1로 채우고 그 다음 항부터는 이전 두 개의 항을 합한 값이 됩니다. 3 같은 경우도 2, 1을 더하면 3이 되고 5 같은 경우도 3, 2를 더하면 5가 되죠. 8도 5하고 3을 더하면 8이 됩니다. 이런 식의 규칙이 있는데 이것을 수학적인 함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은 1이 되고요. n번째 항 같은 경우에는 n번째 항 마이너스 1과 n번째 항 마이너스 2의 항을 합한 값이 됩니다. 궁극적인 핵심은 바로 요거예요. 이거를 이제 코딩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코딩으로 나타낼 때 방법이 세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크게 봤을 때.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을 공부를 하면 알고리즘 입문으로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하게 됐고요. 첫 번째 방식은 재귀적인 방식을 사용하는 거고, 두 번째는 동적으로 계획을 짜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한 반복문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풀게 되는데 보통은 1번에서 3번 과정으로 보통 많이 갑니다. 2번, 3번은 사실 뭐 저는 봤을 땐 동일하다고 보는데 1번 과정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2번, 3번의 과정으로 풀이를 하게 돼요, 보통. 왜 1번으로 일단 처음에 시작할 수밖에 없느냐? 이 표를 보세요. 다섯 번째 항에 있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전 두 개의 항의 합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네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의 합을 구해야 합니다. 근데 네 번째 항의 값을 모르죠. 그럼 세 번째하고 두 번째 항을 또 알아야 되고, 세 번째 항을 모르니까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항 모르니까 첫 번째, 0번째, 이런 식으로 계속 구하게 됩니다. 여기도 다 마저 써볼게요. 첫 번째, 0번째, 그 다음에 얘도 두 번째, 첫 번째, 그 다음에 얘도 첫 번째, 0번째, 이런 식으로 값을 계속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계속 값을 구해 나가야 합니다. 보면 어떤가요? 반복되는 숫자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1만 제가 지금 동그라미를 치고 있는데요. 5번이나 중복 연산을 했습니다. 2 같은 경우도, 두 번째 항 같은 경우도 하나, 둘, 셋, 세 번이나 했네요. 세 번의 중복 연산을 했습니다. 뭐 중복해서 연산하는 게 뭐 어때서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숫자가 5가 아니라 만약에 50이라면, 만약에 100이라면 에이 컴퓨터니까 빠르게 해주겠죠. 점점 속도가 느려져서 결과가 안 나옵니다. 연산할 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죠. 제가 빼먹은 게 있었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이론 용어들이 좀 있는데요. 아까 도식화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fn항은 fn-1과 fn-2항의 합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만약에 다섯 번째 항을 구하게 되면 4, 3, 3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게 보이셨죠?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간다고 해서 탑 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5라는
5라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 점점 내려가고 있죠. 4, 3, 2, 1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반대도 있나?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도 있나? 있습니다. 그거를 바텀업 방식이라고 합니다. 바텀업 방식은 뭐가 될까요? 0부터 위로 올라가겠네요. 5로 올라가겠네요. 이게 바로 반복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지우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재기적인 호출 방식이나 동적인 계획은 일단은 탑다운 방식입니다. 큰 수에서 작은 수로 내려가면서 값을 구해요. 그 다음 반복문 같은 경우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바텀업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둘 것은,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이 동적 계획 방법 중에서 탑다운 방식 중에서 단순히 탑다운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재기적인 호출의 그 속도 문제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복 연산을 하지 않기 위해서 메모이제이션이라는 기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기억해 둔다라고 그냥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기억을 기억하네요. 메모이제이션 스펠 맞나? 이 방법을 통해서 이미 계산했던 이전의 계산값은 기억해 둘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계산한 값이 있으면 패스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중복 연산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식으로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코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일단 첫 번째 재기적 호출인데요. 제가 좀 필요한 정보들을 좀 미리 좀 적어놨습니다. 재기적 호출은 자기 자신을 다시 호출하는 거였죠. 일단 함수를 하나 만들죠. 메인이 스태틱이기 때문에 저도 여기다가 그냥 스태틱으로 만들겠습니다. 스태틱 피보나치, 그리고 먹고자 하는 인덱스를 받을 수 있게 n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결과값을 알려줘야 되니까 반환형이 인트여야겠네요. 이 상태로 해놓고 저 조건문을 일단 다 넣는 겁니다. 만약에 if n이 1이거나 여기서 이거 알려드리겠네요. 저는 이렇게 쓸 건데요. 이렇게. 왜냐면 지금 F1, 2가 우리 배열로 쳤을 땐 0번지, 1번지를 얘기하는 거니까 0번지, 1번지 0하고 1로 하겠습니다. 이때는 리턴을 그냥 바로 1로 반환을 합니다. 그리고 통과를 하면 어떻게 리턴을 하느냐, 이 식을 그대로 리턴해 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쓰냐면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n-1 더하기 n-2 이렇게 자기 자신을 호출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 함수로 한번 불러보면 되겠죠. 프린트를 찍어보기 위해서 시스템으로 찍겠습니다. 값은 5 정도로 해볼까요? 실행. 8이 나왔습니다. 나왔죠? 요거를 50으로 올려볼게요. 결과가 나오는지. 안 나옵니다. 벌써 속도가 오래 걸리죠? 1초, 2초 뭐 넘어갑니다. 끌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미 계산했던 녀석을 중복 연산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제가 없애보자고요. 두 번째인 동적 계획법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미 계산했던 거는 메모이제이션을 통해서 다시 계산하지 않도록 바로 반환하도록 할 겁니다. 어떻게 만드냐면 이걸 그대로 바꿀게요. 요 위에 거 함수는 놔두고요. 요거 위에 저 조건문은 놔두고 밑에를 한번 바꿔보죠. 어떠한 값을 계산을 이미 했던 거를 기록을 해놓으려면 기록을 해놓는 변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맨 위에다가 스태틱으로 만들고요. 인트의 배열을 하나 만드는데 그냥 저는 이름을 피보라고 하겠습니다. 이 변수를 하나 만들고, 이 변수가 지금 널이니까 초기화를 좀 시켜놔야겠네요. 근데 숫자는 50으로 하시면 안되고 50 플러스 1로 해야 됩니다. 이 원하는 값에 플러스 1을 시켜주세요. 좀 이거 보기 안 좋네요. 이거를 스태틱으로 하나 만들죠.
값이 바뀌지 않는 스태틱 변수로 해서 idx 50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플러스 1 이렇게 해야지 인덱스가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계산했던 값을 넣어 놓을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if pivot라는 n번지의 값이 0이 아니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렇게 초기화를 하죠. new int로 해서 이 배열의 초기화 값들은 다 0으로 시작합니다. 다 0000.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여기 피보나치는 1, 1, 2 이렇게 해서 0이 없죠. 그래서 0이 아닐 경우에 라는 뜻은 이미 계산을 한 적이 있을 경우에 라는 뜻이죠. 이때는 바로 계산한 값을 들어있는 값을 그대로 바로 반환시켜 줍니다. 이렇게. 그럼 연산이 필요 없는 거죠. 저장된 값을 그냥 바로 보내주니까. 그리고 나서 계산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쪽을 통과하겠죠.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 그걸 그대로 하는 겁니다. 피보나치 n-1 제가 타이핑이 좀 느리네요. 이렇게 반환해 줍니다. 근데 좀 뭔가 이상하죠? 값을 저장해 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장을 해놓고 이걸 반환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거는 똑같고요. 이미 저장한 값이 있으면, 이미 계산한 값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반환해서 연산을 하지 않도록 하고요. 이거를 통과했다면 이제 연산이 필요한 거니까, 저장된 값이 없는 거니까 아까 같은 재계함수를 그대로 사용해서 값을 저장해 놓고 그 값을 반환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거를 그대로 밑에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재기적 호출은 끝난 거고요. 50은 아까 안 나왔었죠? 재기적 방법으로는. 이건 나오는지 보죠. 나오네요. 근데 뭔가 값이 이상하죠? 50까지 넘어가니까 int라는 자료형의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롱형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걸 바꿔야 될까요? 롱형 배열로 바꿔야 되겠죠? 롱으로 다 바꾸겠습니다. 리턴도 롱으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료형을 넘어가서 일시,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10억, 100억 100억 수까지 올라가세요. 200억이죠. 어쨌든 계산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클릭하자마자 되죠. 결국은 속도도 잡았고 자료형만 좀 바뀌었고. 이 상태에서 그러면 반복문을 통한 방식은 어떤 거길래? 지금 보면 지금 이거 재기적 호출과 동적 계획법은 둘 다 재기적인 호출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했죠? 큰 수가 들어오면 큰 수에서 재기를 호출을 시작을 했으니까 5, 4, 3, 2, 1 이렇게 해서 계속 밑으로 내려갔죠. 탑다운 방식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반복문을 통한 바텀업 방식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이걸 다시 지우죠. 샥 다 지우고 요거는 조건은 그대로 놔두세요. 리턴도 잠깐 지워버리죠. 어떻게 할 것이냐? 필요 없는 거 좀 지워볼까요? 이렇게. 일단 요거 지울게요. 이것도 여기서 할 거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 상태에서 반복문을 사용한다고 그랬죠? 반복문이에요. 근데 어떻게 시작하느냐? 0번지하고 1번지는 값을 이미 알고 있어요. 1, 1이라는 걸. 그러면 피보 0번지하고 피보 1번지는 1로 초기화 세팅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까 new를 지워버렸죠? 피보나치 그 배열, 피보 배열을 초기화를 다시 해줘야겠네요. 롱형이었죠? idx 플러스 1로 초기화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0번지하고 1번지는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 번지부터 계산을 하는 겁니다. int i는 2일 때 i가 n번지가 되거나 같아질 때까지 하나씩 더해라. 그러면 2번지부터 계산을 시작하겠네요. 이 상태에서 피보에다가 값을 담아놓으면 될 것 같네요. 어떤 값이면 될까요? 계산한 값을 담아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여기서 아까 뭐 피보나치 이렇게 해서 또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게 아니라 그 재규적인 방식이 아니죠. 여기서 i-1 플러스 i-2 이 값을 계산해서 여기다 담아준 다음에 이거를 리턴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러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계산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면 바텀업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면 5가 들어왔지만 반복문을 통해서 2부터 올라가고 있죠. 0, 1, 2 해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바텀업입니다. 이상 없는지 빌드 해보죠. 네, 계산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로바로 나오네요. 빠르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재기적인 호출 방법은 어느 일정 수까지는 괜찮은데 계산식이 중복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직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래서 속도가 안 난다. 그리고 동적계획법 같은 경우는 아까 여기다 값을 담아놨고 포문이 아닐 뿐이었던 거고, 이 반복문은 포문 방식을 통해서 바텀 업 방식으로 했다는 거,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좀 과하게 좀 숫자를 늘려볼까요? 100으로? 이 마지막입니다. 100도 계산이 되는지. 어마어마하죠, 수가. 이 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재기적인 호출 방식을 사용했다. 이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계산 컴퓨터가 버티는 한 빌드 눌러놓고 한 일주일 동안 어디 여행 갔다 와도 이건 계산이 안 돼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거는 누르자마자 반복 바로 계산이 되네요. 여기다가 뭐 시간을 찍어서 얼마나 걸렸는지 볼 수도 있는데요. 여기 시스템.current times 밀즈로 해서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여기 함수가 시작되기 전과 시작되고 나서의 시간을 빼기를 해가지고 몇 초가 걸렸느냐 뭐 이렇게 그렇게 보여주는 것도 많은데 그건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체감이 확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피보나치 수열을 통해서 재기적인 호출을 하는 방법, 동적인 방법을 하는데 메모이제이션 방법으로 계산했던 거는 저장을 해놓는 방법, 그 다음에 바텀업 방식으로 반복문, 그래서 얘는 탑다운, 얘도 탑다운, 근데 얘는 바텀업 방식이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